시작하시죠. 현대의 원자 모형 1번이 보호 모형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오비탈 모형이라고 부를게요. 이 오비탈 모형은 보호 모형과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호 모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정확하게 얼마, 이걸 계산을 한 거지. 보호 모형. 근데 오비탈 모형은 우선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오비탈 모형이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전자 자체도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더니 전자도 파동인 것 같더래. 그러면 전자를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방금 빛 얘기를 했잖아요.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죠. 그지? 빛의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하죠. 에너지를 결정하려면 파장이 있어야 되잖아. 위치는 뭐라고 할까요? 위치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를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파동의 일반적인 진행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장이라고 부르죠. 이게 있으면 에너지를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때 위치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야? 파장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죠. 이동을 한 거죠. 위치는 영역으로 표시되는 거죠.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지 않고 위치가 어떤 영역으로밖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내가 위치를 정할 수 있지. 위치를 한 점으로 정하는 순간 우리는 파장을 모르게 되는 거죠. 파장을 알려면 위치가 영역으로 나와야 돼. 위치를 점으로 찍으려면 파장을 몰라. 그러면 둘 다 알고 싶으면 둘 다 아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건 에너지와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다. 뭐 정확하게는 좀 여러 가지 버전의 표현이 있는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에너지와 위치를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되니? 하나를 버려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무조건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로 화학 반응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비탈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전자구름이라고 볼게요. 전자구름. 왜 전자를 구름이라고 표현하냐면, 전자가 많이 모여있다 그런 게 아니고, 전자 하나를 표시할 때에도 그 위치가 영역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그지? 그 전자의 영역을 우리가 전자구름이라고 부르자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자 하나의 위치가 점이 아닌 거야. 전자 하나의 위치가 하나의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걸 전자구름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전자구름은 결정할 때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에너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부터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 표시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확률을 표시하는 건 사실 수학이에요. 오비탈을 궤도 함수라고도 불러요. 궤도 함수는 뭐 수학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떤 수식이 있는 거야. 수식. 되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수식은 y는 ax 더하기 b, 이 정도가 끝인데. 근데 이제 x를 집어넣으면 a, b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y가 튀어나오도록 돼 있잖아. 그게 함수죠. 그죠? 그럼 이제 전공자가 싫어할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오비탈이라는 수식이 있어. 거기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a, b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 y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럼 그 AB가 얼마인지에 따라 위치가 다시게 표시가 되겠죠. 그 AB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양자수라고 불러요. 양자수. 우리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 수식의 모양은 안 배워. 이 수식의 모양은 실제로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건 안 배워. 근데 이 양자수 AB는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그걸 가지고 이 전자 구름의 모양을 표현할 거야. 됐니?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오비탈과 양자수와의 관계 뭐 이런 말이 있죠? 오비탈과 양자수,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해서 163페이지에 표가 있고요. 숫자가 매우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면 오비탈의 모양들이 있죠. 공 모양, 아령 모양 막 그림이 있죠. 그 공 하나가 전자 하나의 영역인 거야. 그걸 전자 구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를 내가 그냥 표로 하나로 쭉 정리를 할게. 그죠? 책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비탈과 양자수. 그죠? 양자수 중에 우선 첫 번째는 주양자수라고 불러요. 기호는 n으로 쓰고요.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전자의 에너지. 에너지가 제일 첫 번째지. 에너지를 알아야 전자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주양자수는 우리가 보호 모형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1번, 2번, 3번 껍질 번호. 이론상 무한대까지 쭉 올라가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전자의 에너지를 알면 우리가 어디까지는 얘기할 수 있냐면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가깝다 멀다는 얘기도 되죠. 에너지가 낮으면 가까울 거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면 핵에서 멀리 갔겠지. 이런 거야. 네? 이러고 됐어요? 근데 이제 거리만 가지고 전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는 없잖아. 친구가 근처에 있대. 정자역에 있대. 내가 위치를 나인 대로 오겠겠죠. 우리가 얘기해주죠. 거기서부터 500m 거리에 있어. 오지 말라는 소리죠. 어쩌라고 나보고 오지? 뭘 가르쳐줘야 돼? 방향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방향을. 그죠? 전자구름의 모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정하는 양자수가 방위 양자수예요. 방위 양자수.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방위 양자수. 요 방위 양자수는 다른 말로 부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가운동량 양자수 이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야. 얘는 값을 L, 소문자 L로 표시할게요. L. L은 값이 얼마냐면 0에서 시작해. 그 다음에 1, 2, 3 정수로 나가요. 근데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값이 얼마냐면 G양자수 빼기 1번.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오비탈, 전자구름의 모양을 결정하면 돼요. 모양을. 되니? 그래서 L이 0이면 S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순서대로 P오비탈, D오비탈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오비탈에 이름을 붙일 때는 1번 껍질 S오비탈, 1S오비탈 이렇게 불러요. 1번 껍질에 각 방위양자수 1번은 없어요. 2번도 없어요. 그죠? 주양자수 빼기 1번이니까 껍질 번호 1번이면 방위양자수는 0 하나만 있는 거지. 오비탈이 한 가지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껍질에는 방위양자수 1이 있겠죠? 그거를 2번 껍질 P오비탈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오비탈의 이름에 앞에 있는 숫자는 껍질 번호고 뒤에 있는 알파벳 기호가 오비탈의 모양을 말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S, 3P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2번 껍질에 오비탈이 2가지, 3번 껍질에 3가지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오비탈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게 책에 164, 165의 그림으로 쭉 있는 거야. 난 그거를 여기다가 그릴게. 그냥 겹쳐서.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왜 생명과학 배우면 그런 거 배우잖아. 세포 분열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세포를 갖다 놓고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애들이 쪼개지고 또 잘라서 쪼개지고 막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해. 전자구름이 있죠. 전자구름이 공 모양이라고 생각해, 그죠? 방위함자 수가 0이면 그 공이 그대로 하나의 오비탈이야. 1이면 이 공을 반토막으로 한 번 자르는 거야. 방위함자 수가 2면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두 번을 자르는 거야. 그죠? 방위함자 수만큼 공을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S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 그냥 공 하나. 그죠? 얘가 공 모양이야. 1S와 2S의 차이는 뭐냐?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전자가 멀리까지 가죠. 오비탈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2S는 조금 크게, 3S는 더 크게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공을 갖다 놓고 가운데를 반으로 자르면 돼요. 그러면 전자구름이 두 토막이 되죠. 두 토막, 그죠? 그걸 아령 모양이라고 보통 불러요. 전자구름이 두 토막. 됐어요? 3P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냥 이거야. 됐죠? D는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D. 공이 있고 전자구름을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잘라. 그러면 토막이 이제 몇 토막이에요? 네 토막이 나죠. 그죠?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그러면 네 덩어리 되죠? 그래서 이걸 클로버 모양 이렇게 부를게요. 되니? 1S, 2S, 2P, 3S, 3P, 3D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양자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기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양자수는 기호로는 소문자 M, 아래첨자 L 이렇게 쓰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예요. 이거 알아서 어디다 쓰냐? 이게 오비탈의 개수를 말해줘요. 오비탈 개수. 그러면 방위함자수가 0이면 자기함자수가 그냥 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비탈이 한 개 있다는 거야. 오비탈이 한 개. 그래서 1S가 한 개, 2S가 다시 한 개, 3S가 다시 한 개. S 오비탈은 껍질마다 하나씩만 있는 것이. 됐지? 그러면 방위함자수가 1이면 이거는 숫자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개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그래서 P는 껍질마다 오비탈이 3개씩 있어요. 요 3개가 165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거야. 모양과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서로 90도 틀어져 있죠. 그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 그래서 16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P 파란색 그림, 그죠? P 오비탈이 3개가 있죠? 어떻게 생겼어? 하나가 X축, 하나가 Y축, 하나가 Z축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을 PX, PY, PZ 됐죠? 그게 2번에 3개, 3번에 3개가 또 있는 거예요. 세트로. D는 그러면 이제 오비탈이 몇 개 있으면 돼요? 5개 있으면 되죠. 자기함자수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오비탈의 개수가 총 5개. D 오비탈의 정확한 모양과 이름은 지금 외우지 않을게. 그냥 5개. 5개. 됐네? 모양을 보면 마지막 거 하나가 약간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앞에 있는 4개는 요 클로버 모양이죠. 165페이지.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도너츠에 꽈배기 꽂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P 오비탈 비슷하게 막대기가 있고 그게 고리 모양으로 두르고 있죠. B를. 그것까지가 합쳐서 하나의 전자그룹인 겁니다. 되니? 이거 괜찮아요? 책에 그러면 일단 S, P, D까지는 정리가 다 됐어요? 요거는 이게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야. 학교에서 여기까지 가르쳐라. 이거를 꼭 가르쳐라. 이거는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써있거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자수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르치지 말아라.
주의 함자수가 무슨 뜻이게, 자기 함자수가 무슨 뜻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만 알면 돼요. 숫자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틀릴 거예요. 그죠? 내가 이 파트를 수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 다큐멘터리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이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양자역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이론에서 계산하면 그 계산 결과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죠? 정말 소수점 밑으로 쫙 내려가도 소수점 한 자리 한 자리가 정확하게 다 맞아요. 너무 깨끗하게 맞고, 이론상 이거보다 완벽하게 계산이 정확한 이론이 없어요. 역사상 없어요. 너무 이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계산이 왜 맞는지, 내가 뭘 계산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아직도.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이상하지, 그러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예능이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자기의 지도 교수,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죠. 이제 이 분야만 수십 년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 지도 교수한테 나중에 고백을 했대요. 솔직히 내가 교수라고 있지만, 물론 내가 이 계산과 이 계산 기술들과 이런 건 다 설명해 줄 수, 다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지도 교수한테 고백을 했대요. 그 지도 교수가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 뭐라고 해주냐면 Shut up and calculate.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것 같아, 이 분야는. 그죠? 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를 자세히 잡고, 나도 이거를 어떻게든 사람의 말로 이해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미 비슷한 걸 당연히 해본 적이 있고, 그게 다 틀리대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왜 막 수학에서 막 11차원 막 이런 이상한 거 계산하잖아. 그런 걸 왜 하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니면 전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잠깐. 1번 껍질, 2번 껍질, 그 중간에 있으면 안 되죠. 1번 껍질에서 뿅 하고 사라져서 2번 껍질에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1번 껍질에서 다른 차원으로 갔다가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상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분도 shut up and calculate,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좋아요. 그냥 책에 써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그런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책에서만 물어보고요. 문제집에서 한두 번 물어보지만 큰 시험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 내는 사람들도 알아.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걸. 이 분야는 그렇게 말해도 돼. 문제를 내는 교수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숫자야, 정말로.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능을 보잖아요. 역시 숫자만 물어봐요.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이 만든 사람이 이해하는. 이걸 만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을 하고 만드는데, 그걸 이제 이 분야를 만든 사람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가정들 안에서 그냥 수학적으로 그 수식을 풀다 보면 양자수가 정해지고, 그냥 수학적인 테크닉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대입하면 풀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 좀 약간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면 계산 결과가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분명히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정도에 대해서는 내가 배울 수 있을 정도의, 그지? 나는 뭐 내가 대학교에서 수십 년 공부한 교수님이 아니잖아, 그지? 내가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양자역학은 어느 정도 사람의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교육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요거 다 됐어요? 진짜로 shut up and calculate 그냥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165페이지 위에 보면 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프가 있고 동그라미가 막 2개, 3개, 4개 막 겹쳐져 있고, 그지?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볼게. 요거는 마디면이라고 불러요. 이 마디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게 되어 있어.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다 나왔다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번에 11월에 수능을 본 고3들은 이 마디를 배우고 수능을 봤어요. 책에 들어있었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배우는 화학원에는 이 마디면이 또 빠졌어요. 근데 얘는 책에서 안 뺐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올림피아드나, 그죠? 올림피아드, 가깝게는 올림피아드, 좀 멀게는 영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올림피아드에서는 이걸 분명히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여기서 해볼게. 근데 일단 기본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는 거야, 지금은. 거기까지 해볼게. 요 마디면은 사실 물리의 파동에서 취급하는 용어죠. 파동을 배울 때 마디면이라고 배워요, 그죠? 뭐라고 배워요? 마디가 어디예요? 여기에 마디가 하나 그려져 있어. 어디가 마디야? 이게 진동이 플러스인 방향, 마이너스인 방향이 있고 그 중간에 진폭이 0이 되는 이 부분이 마디면이죠. 맞니? 이걸 마디라고 부르자고, 그죠? 그러면 전자가 진폭이 0이다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죠? 저건 수학이고 이제 사람의 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 부분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없다는 거지. 됐니?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두 가지 모양. 하나는 방사마디라고 불러요. 방사마디는 공 모양의 마디라는 뜻이에요. 공 모양. 방사형 그러면 공 모양의 뜻이야. 그죠? 이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오비탈의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파동이랑 비슷한 거야. 이 파동에서 그죠? 이게 벽에다가 대고 진동시키는 거 있잖아. 정산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가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면 이 마디의 개수가 점점 좀 늘어나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 전자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방사마디를 따질 때에는 1S가 빵, 2S가 하나, 3S가 2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게 책의 156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일 거야. 됐니? 이거 됐어요? 그러면 P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야? P 중에 제일 작은 건 2P죠. 2P, 그치? 1P는 없으니까. 2P는 방사마디가 없고 3P가 하나, 4P가 2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방사마디를 이 그림에다가 겹쳐서 그려볼게. 이 그림에다 겹쳐서 그리면 1S는 방사마디가 없고요. 2S는 요 안쪽에 이렇게 마디면이 있는 거야. 공 모양으로. 그지?